디자인만의 특징인 메쉬 엮기를 해볼 건데요. 준비하실 거는 메쉬를 엮을 몸판 가죽인데 칼집이 나 있는 제 앞장 준비해 주시고 총 4장의 스트랩이 준비가 되고요. 바로 엮어 볼게요. 시작 지점은 이렇게 가죽을 뒤집어서 시작하실 거고 첫 번째 칸부터 하시면 돼요. 딱히 뭐 앞이나 뒤 순서 상관없고 시작 지점도 첫 번째 여기 오른쪽부터 하셔도 되고 왼쪽부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스트랩도 뒤집어서 시작해야겠죠. 먼저 칼집을 벌리시고 스트랩을 끼워 넣어줍니다. 쭉 빼셔서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할게요. 뒤집어서 반대쪽 칼집 벌리시고 끼워주시고 주름이 좀 없이 예쁘게 모양 잡아주시고 뒤로 돌리시면 양쪽에 이렇게 여분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일단 두시고 다음 거 이번에는 긴 거 연결해 볼게요. 다시 두 번째 줄도 첫 번째 칼집 오른쪽이나 왼쪽 상관없습니다. 뒤집어서 넣으셔야겠죠? 스트랩 뒤집어서 이번에는 앞쪽을 보시고 쭉 빼시는데 길게 빼세요. 마지막 칸 칼집 이상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미리 빼시고 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다음 칼집 벌려서 주름 없이 잘 빼시고 뒤집고 다음 칼집 해서 계속 앞뒤로 뒤집어 가시면서 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 끝에 모양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튀어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도 엮어볼게요. 긴 스트랩으로 첫 번째 칼집부터 벌려서 쭉 빼셔서 길게 앞으로 보시고 다시 다음 칸 엮어주시고 돌리고 하시다 보면 속도도 좀 붙으실 거예요. 뭐 빨리 하실 필요는 없겠죠? 천천히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모양을 한번 보시고요. 다 되셨으면 뒤로 돌려서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튀어나온 스트랩들은 정리해주면 좋겠죠? 양 끝에 5mm 정도씩 두시고 다 잘라주세요. 예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너무 짧거나 길지 않게 약 5mm 정도만 두시고 잘라냅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갑을 만들면 빠지거나 할 수 있겠죠? 네, 안감을 붙여서 마감을 해볼게요. 스티커 형태의 안감을 재단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붙일 건데 한쪽에 너무 치우치거나 바느질 구멍을 가리지 않게 붙이셔야겠죠. 그래서 위치를 한번 이렇게 미리 대보시고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바늘 구멍이 있는데 거길 피하고 메쉬 스트랩이 보이거나 칼집 선이 보이지 않게 잘 위치를 잡아주세요. 되셨으면 스티커 제거하시고 붙여볼게요. 일어나셔서 위에서 보시고 항공 뷰로 보시고 붙이셔도 좋아요. 네. 하시고 주름 없이 빳빳하게 잘 펴주시면서 세게 붙여주세요. 이거 재접착 하시면 접착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삐뚤어져도 문제가 없다면 다시 떼지 마시고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메쉬 엮기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바느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립을 할 건데요. 앞장과 뒷장부터 붙이실 건데요. 먼저 이런 포인트들을 맞춰주실 거예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각 같은 부분 포인트를 단면을 느껴가면서 붙여주세요. 직각 포인트가 총 4군데 있죠. 포켓 위치 앞뒤로 주의하시면서 붙여주세요. 포인트를 먼저 붙이신 다음에는 좀 한결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도 눈과 손과
이런 감각들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단면을 훑으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스케이트 타듯이 만져주시면서 붙이시면 거의 잘 맞아요. 그래도 눈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붙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요. 혹시라도 수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살살 붙여주세요. 본드가 꽤 잘 붙기 때문에 살살 붙여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앞뒤 짱 완벽하게 잘 붙었을 거예요. 그럼 마저 포켓도 붙여볼 건데요. 우리 아까 포켓을 붙일 때도 여기 뒷장 가죽도 본드칠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치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늘 하나 준비하셔서 송곳으로 사용해 볼게요. 바늘을 뽑으셔서 살짝 올리시고 포켓 위치를 살짝 바늘을 안쪽으로 송곳 위치를 꼭 눌러서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양쪽에 표시하시고 마저 여기 테두리도 디귿자로 본드칠 해볼게요. 뒷면 하실 때보다 여기가 좀 털이 없기 때문에 발림성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만 바르셔도 됩니다. 네, 이제 포켓도 붙여볼게요. 먼저 여기 모서리부터 붙이시면 좋다고 했죠? 여기 양쪽 2개. 이번엔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3장의 가죽을 이렇게 90도 각도를 쓰다듬으면서 붙이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단면을 훑어가시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눈으로 체크, 손과 눈으로 체크 체크. 살살살 붙여주실게요. 네, 다 붙이셨으면 마지막으로 잘 구멍이 맞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바늘 한 번 더 등장을 할게요. 바늘 하나만 빼셔서 랜덤으로 구멍을 좀 넣어보세요. 반대편으로 나올 때 물론 본드나 여러 겹이 있기 때문에 좀 뻑뻑할 수는 있지만 잘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됐다면 다시 바늘 잘 놓으시고요. 꾹꾹꾹꾹 세게 눌러줄게요. 네, 이제 대망의 새들 스티치 해볼 건데요. 이렇게 지금 조립한 가죽 부분하고 실 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 준비해 주세요. 새들 스티치는 말의 안장을 꿰맬 정도로 튼튼한 바느질이라고 하는데 한 가닥의 실에 2개의 바늘을 연결하는 게 특징입니다. 실 같은 경우는 일반 옷을 꿰매는 데에는 면실을 사용하지만 가죽에는 튼튼한 나일론 실을 사용하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사용할 실은 본드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나일론 본딩사입니다. 그만큼 튼튼해요. 실을 다루실 때는 천천히 다루셔야 꼬임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실을 천천히 다 풀어볼게요. 가죽 공예 하실 때 실의 양은 꿰매는 부분에 3배에서 4배 정도 준비를 하는데요. 저희는 총 2번 꿰매실 수 있게 8배의 실을 준비해 드렸어요. 한 번 하실 때 4배의 실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좀 깁니다. 긴 실을 사용하면 더 꼬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을 갈라서 잘라서 사용을 할게요. 벌써 이렇게 실이 막 꼬이려고 하죠. 천천히 풀어서 네, 화면 바깥으로 잠시 나갔다 올게요. 양팔을 벌리셔가지고 실의 양끝을 찾아주시고요. 반으로 갈라서 잘라줄게요. 하나는 여분으로 남겨놓으시고요. 멀리 두시고 한 가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한 가닥의 실 끝에 양쪽에 바늘을 연결할 건데요. 먼저 실 한쪽 끝에 바늘 실을 통과해 볼게요. 먼저 통과를 하시고 바늘 뾰족한 부분, 이쪽이 위라고 하면 이 위쪽 윗부분으로 바늘 길이 정도의 실을 뽑아 올립니다.
바늘 길이 정도의 실을 뽑아 올리시고 이 구간을 매듭을 지을 건데요. 제가 이름을 오뎅꼬치 꿰기라고 지어봤어요. 지금 실이 한 가닥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닥이 꼬여져 있는데 그 실 사이를 얘를 꼬챙이라고 보시고 그 실 사이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총 3번 할 겁니다. 지금 실 사이로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 한 번 더 위쪽으로 실을 꼬아서 살짝 올려놓으시고 엄지와 검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세게 누르신 상태로 비틀어서 꼬아주시면 훨씬 잘 돼요. 총 3번 제가 통과를 했거든요. 3번 정도면 지금 같은 소품은 충분합니다. S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오뎅 꼬치 꿰듯이 꿰어주셨으면 잘 되신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늘 뾰족한 부분 반대쪽, 실 처음에 통과한 쪽 방향으로 훑어서 힘을 주셔가지고 툭툭툭 끌어내리세요. 이렇게 하시면 매듭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매듭 짓기가 되신 건데 마지막 한 가지 긴 쪽 방향의 실과 바늘을 서로 반대쪽으로 툭툭툭 끌어올리시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부분까지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분의 실까지 없애고 완벽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 실 한쪽 끝에 마저 바늘 하나를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한 가닥의 실에 양 끝에 2개의 바늘을 연결하는 기본 새드 스티치의 매듭 짓는 방법까지 했습니다. 네, 이렇게 메쉬 짜여진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위쪽이 위를 보게 해 놓으시고요. 바느질 방향은 시작 지점이 이 부분, 끝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내 앞에 세로 방향으로 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시작 지점은 이 부분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칸이 아니라 두 번째 구멍부터예요. 2번 구멍부터인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 저희가 여기 한 칸에 2가닥의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할 건데요. 그 모양새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두 번째 구멍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바늘 하나를 두 번째 구멍 위에서 한번 넣어 볼게요. 넣으시고 첫 번째 중요하신 거는 반대쪽에 있는 바늘을 똑같이 잡으시고요. 양쪽에 한 손에 잡으시고 잠시 화면 밖으로 나가실게요. 쭉 바늘 갈라주세요. 카드 지갑을 중심으로 앞쪽과 뒤쪽에 실을 반씩 갈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바느질 처음에 매듭 짓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제부터는 계속 같은 손 방향부터 먼저 하실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바늘부터 먼저 항상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뒤쪽에 있는 바늘 한 번, 앞쪽에 있는 바늘 한 번. 이게 한 세트입니다. 뒤쪽에 있는 바늘을 잘 찾으셔서 1번 구멍으로 반대로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시켜 볼게요. 치고 쭉 당겨주실 때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실이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구멍에 이미 실이 나와 있는데 다시 이 구멍으로 바늘이 들어갈 때는 기존의 실에 통과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잡으시고 한쪽으로 통과되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앞쪽에 지금 2번 구멍에 나와 있는 바늘을 다시 1번으로 넣어주세요. 쭉 빼시고 천천히 꼬이지 않게. 한 세트 하시고는 항상 양쪽 실을 잡아당겨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앞뒤로 한 땀이 생겼고요. 이제 여기가 시작 지점이라고 다시 생각하시고 이제 반시계로 돌 겁니다. 네, 다시 뒤에 있는 바늘 2번 구멍으로 넣으시고요. 당기셔서 이제부터는 방향도 한번 잡아볼 건데요. 나온 다음에 왼쪽 아래 대각선으로 당겨주세요.
실이 서로 꼬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구멍이어서 일자 스티치로 보이지만 사선 모양의 구멍을 내어서 새드 스티치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알려드린 방향을 잡고 하시면 사선 모양으로 스티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실이 좀 덜 꼬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왼쪽 아래로 뒤에서 나온 실을 잘 잡아주시고 앞쪽에 1번 구멍에 나와 있는 바늘을 2번 구멍으로 통과시켜주세요. 하시고 한 세트 하셨으면 당기실 때 이때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실을 당겨주시면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뒤쪽에 2번 구멍에 나와 있는 바늘을 3번에 통과주시고 쭉 당겨서 왼쪽 사선 아래로 잡아주시고 2번에 나와 있는 바늘을 3번에 실 통과하지 않게 잘 넣으시고 대각선으로 당기기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쉽죠? 쉬운데 실 꼬이거나 하지 않게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뒤로 갈수록 사실 실이 짧아지기 때문에 더 쉬워져요. 처음에만 좀 꼬일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천천히 하시면서 이제 바느질 멍 때리기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는 일단은 끝에 스티치까지 마지막 구멍까지 하시고 할 거니까요. 일단 끝까지 다 스티치 마무리 해주세요. 끝에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첫 번째 여기 시작 매듭 2줄 했던 것처럼 마지막도 2줄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되게 쉽습니다. 또 뒤쪽부터 시작해야겠죠? 지금 뒤쪽에 마지막 구멍에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구멍 바로 아래 구멍으로 통과하시고요. 잘 잡아주시고 지금은 실이 굉장히 여러 줄 나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통과되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바늘도 교차로 반대쪽으로 통과하시면 시작과 끝이 각각 2개 매듭이 지어졌죠.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하게 좀 세게 잡아당겨 주시고요. 가위로 한 2-3cm 두시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실 이렇게 빼주시고 그리고 본드 준비해주세요. 바늘 하나로 본드칠을 또 송곳 대신에 할 건데요. 조금 콕 찍으셔가지고 바닥에 놓고 하시면 되는데 바닥에 놓으시고 지금 실이 통과되어 있는 구멍에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실을 이렇게 두시지 않고 살짝 잡아당겨서 채워줍니다. 바닥에 두시고 하시는 게 잘 돼요. 약간 힘을 줘서 꾹꾹 누르듯이 쑤셔 넣으시면 되고요. 뒤에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약간 튀어나와도 이제 하얀색으로 굳는 게 아니라 투명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살짝 닦아주시고요. 바늘은 이렇게 본드 제거하시고 꼭 다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본드를 앞뒤로 잘 삽입하셨으면 가위로 짧게 잘라주면 됩니다. 바닥에서 마찬가지로 하시는데요. 실을 이렇게 살짝 당긴 상태에서 아주 짧게 잘라줍니다. 실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짧게 잘라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했고요. 당연히 건조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면 훨씬 완성도가 높아지는 단면 마감 해볼 건데요. T라고 쓰여져 있는 토코놀 준비해 볼게요. 토코놀은 이렇게 아까 본드랑 좀 비슷하긴 한데 얘도 좀 점성을 띠는 액체류입니다. 얘가 이제 해조류 성분이라 이렇게 약간 끈적거리는 액체인데요. 그래서 손으로 같이 작업하셔도 무해합니다. 손하고 여기 스틱 같이 사용할 거고요. 옆에 티슈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틱 같은 경우는 본드칠 아까 한 부분 말고 뾰족한데 이용을 할게요.
네, 토코놀도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끝부분에 콕 찍으셔서 여기 단면 부분에 칠할 거예요. 단면에 지금 좀 고르지 못한 부분, 그리고 조금 속살같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여기를 좀 예쁘게 정리해 볼게요. 콕콕콕콕 바르시고 손으로 문질문질. 이때 시간차가 너무 나면 얼룩이 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구간을 한 번에 하시기보다는 좀 짧게 나눠서 해주세요. 부족하면 한 번 더 칠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단면 부분이 색상도 조금 진해지면서 예뻐지고요. 단면이 뭐 부스러기 같은 것도 좀 정리가 됩니다. 단면이 좀 두껍고 길다면 짧게 나눠서 반절 정도씩 나눠서 문지르시고 힘을 좀 적당히 주셔서 뿌둑뿌둑하게 밀어주셔야 잘 스며들고 예쁘게 마감이 됩니다. 입구 부분은 2장의 가죽인데 이렇게 잘 맞물려서 칠하셔야 좀 예쁘게 발려요. 양 조절 조금씩만 하시고요. 이렇게 꽉 잡은 상태로 샌드위치처럼 꽉 물린 상태로 발라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벌려놓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해도 됩니다. 작은 포켓도 대신에 여기 묻지 않게 이렇게 충분히 잘 벌려서 양도 조금만 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손이 가기 어려우면 막대로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단면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한층 더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토코널, 본드, 바늘, 가위 다 다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가죽공예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짜란! 완성된 카드 지갑 예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쪽도 많이 수납이 되고 바깥쪽 포켓까지 제가 넣어드렸으니까요. 멋지고 예쁘고 유니크하게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